똑같지? 아니, EBS에 저도 한 번도 보지 못한 타가목 선생님, 과학탐구 사회탐, 아주 거의 프로필 사진 보고 이 선생님 어떻게 가르치시지? 클릭 딱 하잖아요. 그럼 오? 완전 다른데?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 그런 경우가 많았다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또 여러분도 완전 다른데 이런 얘기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제가 또 아주 깜짝 이벤트로 시작을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뭐의 시작이게? 이건 단순하게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의 시작 이렇게 얘기하기보다요. 수능 만점의 시작이 오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농담이 아니라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저의 항상 주장하는 바, 대한민국에는 수학을 포기하는 사람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수학 교육 방식만 바꾸면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문제를 빨리 푸는 방식으로의 설명보다는 정말 수학적으로 학생들이 완벽하게 알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불가능하잖아요. 시험 제도는 답을 내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당장 시험 제도는 변화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결국에 최종적인 목표가 수능에서 만점을 받는 거라면, 제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잔소리를 얼마 동안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발 제가 하라는 대로 문제풀이 방식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을 일단 공부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 시험을 본다 그러면 1번부터 30번까지 총 30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 23문항은 쉽게, 7문항은 어렵게 출제가 돼요. 하는 얘기를 지금 잘 들어야 돼. 하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된다고. 요 문제를 못 맞출까봐 공부하는 사람은 없어.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중학교 때 수학을 공부했지만 중학교 때도 개념서가 있잖아요. 그 개념서에 필수 예제 정도의 수준 더하기 그 필수 예제 다음 과정, 연습 문제라 그래서 약간 난이도 있는 거 있지, 그치? 그 정도의 수준이 23문항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서를 보더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강좌는 개념 끝장내기라는 강좌인데, 이걸 보던, 아니면 또 뭐도 있어요. 지금 또 올려져 있는 강좌 중에서 제가 한 5년 전에 찍었던 거 이름 뭐지? 아니 고등학교 1학년 강좌 제목. 응? 수학의 왕도지? 수학의 왕도라는 책을 보던, 어떤 개념서를 보던 필수 예제가 들어있고 연습 문제가 들어있는 단 한 권이라도 완벽하게 끝나면 23문제는 무조건 맞추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수학을 공부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당연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교의 색깔, 등급의 정도, 1등급이냐 2등급이냐 3등급이냐 만점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이 7문항이고 문제 번호까지 정해져 있어요. 14번, 15번, 20번, 21번, 22번, 29번, 30번이야. 걔네들 중에서 다 맞는 학생, 하나 틀린 학생, 2개 틀린 학생, 거기에 따라서 등급이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런데 내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저 문제는 저렇게 푸는 거예요, 이거는 저렇게 푸는 거요 만 가지고도 얘는 정복이 돼요. 얘는 된다고. 다른 말로 문제풀이 방법의 암기식으로 공부하더라도 얘는 해결이 돼. 제대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선생님처럼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돼도 얘는 해결되고, 혹독한 가정이거든요. 어떠한 어른도, 어떠한 부모님도, 어떠한 수학 선생님도 여러분에게 답내는 결과만 물어보지 왜 이렇게 풀어야 돼?는 물어보지 않으니까. 그거를
알도록 공부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 유형은 이거, 이거 세 번째 유형은 이렇게, 기출문제 요거는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좋아 정도만 공부하더라도 얘는 정복되다 보니까, 그리고 그 누구한테도 수학 못한다라는 소리는 안 듣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정말입니다 96%, 97%의 학생은 그런 방식으로 공부해서 얘네들을 손도 못 댑니다. 그럼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3월 모의고사 봐서 7문제를 다 틀렸다 이거야. 그때 스스로 진단 내리는 결과가 바로 뭐냐면, 나는 개념은 완벽히 아니까 23문제는 풀었는데 응용력이 좀 떨어지네, 머리가 조금 나쁘네, 그래서 7문제가 안 풀리네라고 착각한다고. 아니야. 그때 가서 7문제를 완벽하게 풀려면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얘랑은 완전 다른 길이야. 얘는 암기식으로 되지만 얘는 암기식으로 절대 안 돼. 태어나서 처음 보는 문제들이란 말이야. 수학을 직업으로 삼는 저 같은 수학 선생님들도 한참 생각해서 푸는 문제야. 프로들도 그렇게 생각해서 푸는 문제들이라고. 태어나서 이거는 예전 어떤 문제랑 비슷하니까 이렇게 풀어야지 라고 공부했던 대한민국 수학교육의 가장 큰 폐해, 풀이 방식에만 관심을 두는 그 이야기로는 영원히 정복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 2문제는 조금 더 어렵게 나오는데 얘가 바로 대학교의 색깔을 결정하거든요. 우리나라의 97%, 96%의 학생은 고2까지 얘네들을 푸는데 목적을 둬. 내신 시험이 비슷하거든. 내신에서 좀 어려운 문제도 학교마다 수학 선생님이 강조했었던 부분을 심화적으로 공부함으로써 맞히거나 틀리는 거지. 결국 수능에서 30문제의 이 7문항에 관련된 7문제를 완벽하게 풀기 위해서는 여기에 포커스를 두시면 큰일 난다라는 얘기예요. 그 작업을 오늘부터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단순하게 여기 나오는 필수 예제, 여기 나오는 기본 개념 체크 문제, 확인 체크 문제, 뒤에 나오는 연습 문제를 완벽하게 풀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지금부터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2년 후에 또는 3년 후에 수능 시험장에 가서 2킬러 문제 포함해서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풀 수 있으려면 오늘부터 열심히 해야 된다. 그것도 열심히, 틀린 말,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대로 공부하셔야 된다. 이유를 다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릴까요? 이런 판별식 0보다 크면 어때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판별식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를 알아야 되느냐? 판별식을 서로 다른 두 실근을, 판별식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할 줄 알아야지 그게 아는 거라고요. 아무도 안 물어본다고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안 물어봐요. 왜 판별식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 아무도 안 물어봐. 그런데 그 7문항을 풀 수 있으려면 그 내용을 알아야지 응용이 된다고. 배웠던 개념들을 활용해서 머릿속으로 수학을 말 그대로 이용해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수학에 있는 모든 부분을 조금 전에 제가 판별식으로 예를 들었던 것처럼 다 알아야 돼요. 다 알아야 돼요. 왜 판별식이 0이면 원이랑 직선이랑 접한인지를 알아야 돼요. 수학적으로 설명이 돼야 되는데 96% 학생은 원과 직선의 접할 조건 뭐야? D 코라이. 판별식은 0. 그게 끝이라고. 왜 판별식이 0이면 돼? 중근이 왜 접하는 거야? 옛날부터 들었는데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지. x제곱을 미분하면 2x잖아요. 여러분 선행학습 해봤을 거 아니에요. x제곱을 미분하면 2x를 지금 알고 있는 친구들, 그건 미분을 안다가 아니라는 거지.
x제곱이라는 아레오볼록한 함수랑 ex라는 직선이랑 무슨 연관관계가 있길래 얘를 도함수라 그러고 얘를 원래함수라고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완벽한 설명이 돼야 된다 이거야. 그러기 위해서 오늘 시작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조금씩 공부해서 좀 선방해두자. 그런 정도의 정신 상태라면 장담하는데 고3 때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그리고 저 정승재는 요렇게 여러분 뭐 알고 온 사람도 있고 모르고 온 사람도 있겠지만 요만큼이라도 조금 알려지게 된 계기가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모든 학교 선생님, 사교육 선생님 모두 통틀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어줍지 않은 선행학습을 통해서 문제풀이 방식만 공부했겠지. 그래서 내가 다시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선생님은 제가 한 명이기 때문에, 저밖에 없기 때문에.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 혼자만 계속 그렇게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출발을 하느냐? 만점 받으려면 그거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진짜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문희가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해서, 내가 재수생이라고 해서 좀 어려운 4점짜리 기출문제부터 시작하는 애들이 대부분이라고. 그러니까 밑엔 다 비어있는 거지. 아무것도 없지. 혼자 생각할 능력은 하나도 없지. 심지어 선생님한테 맞지. 우리 땐 맞았어요. 뭐 하면? 생각해서 풀면. 어떻게 해야 돼? 연습 문제 3번, 13번, 23번, 33번 나와서 풀어. 곧바로 풀어야 돼. 그러면 들어가. 탁 들어가. 한참 이렇게 그랬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 속에는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수학은 문제를 읽자마자 풀 줄 알아야 된다고 착각한다고. 절대 그건 수학이에요. 그게 무슨 수학이에요? 암기 나열식.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 무조건 여러분 혼자서 모든 과정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만들면 그때서부터 뭐가 생긴다? 그때서부터 응용력이 생기는 거야. 걔를 진짜로 활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 수학에서 공부할 모든 개념들을 드디어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예를 들어 드릴까? 한 문제를 보고 암기식으로 공부했던 친구들은 얘는 판별식을 2번 쓰게 되어 있음. 이게 수학 잘하는 애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 이거야. 어느 수준이 돼야 되느냐? 이거 판별식 써도 되고 그냥 함수값으로 처리해도 될 것 같은데? 뭐 이용할까? 시간도 없는데 그냥 비도 오는데 판별식 써서 그냥 이 문제는 답 내자. 판별식 안 써도 답을 낼 수는 있는데 함수값에 부호를 가지고 낼 수 있는 그냥 오늘 그냥 판별식 쓰자. 요렇게 뭔가를 공부했으면 얘를 이용할 수도 있고 이걸 이용할 수도 있고 나중에 여러분 이 7문제 중에서 가장 어렵다는 킬러 2문제는요. 풀이 방식이 한 문제당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이 아무리 적어도 3, 4개 이상은 돼요. 얘를 이용해도 풀 수 있고 얘를 이용해도 풀 수 있고 얘도 이용해도 풀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디에도 얘를 이용하라라는 문제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고. 여러분이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무리 수학을 공부한다 그래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공부하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했었던 대로 기억력으로 남들이 사용했던 풀이를 기억하고 있으면 똑같은 방식으로 푸는 거고 그게 기억나지 않으면 어떻게 푸는 거예요? 교무실로 달려가서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수학학습 방법을 채택해 왔다라는 거지. 그걸 벗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딱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뭐야? 오늘 이 시간부터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에 관심 갖지 마시고 왜 그렇게 풀어야 되는지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죠. 정말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외워서 문제에서 제시된 4cm, 5cm를 대입해서 최종적인 답은 몇 cm라고 공식을 외워서 대입해서 답 나오는 게 수학이 아니라 산수입니다. 그건 계산이죠. 연산 능력일 뿐인 거죠. 그것이 아니라 수학은 절대로 그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개념들을 출제자의 의도를 감춰놓은 어려운 문제에서 이런 것들을 융합시켜서 출제자의 가장 선한 의도대로 접근하는 연습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수학이라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 이렇게 제가 완벽하게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 제일 중요한 것은 개념이다 라고 EBS 제1강부터 강조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평생 개념만 가지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완벽하게 개념을 끝냈으면 단순 공식이 아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선생님처럼 설명할 수 있는 진짜 그야말로 교과서가 머릿속에 들어있을 만큼의 완전한 설명이 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이제 뭐 하면 된다? 연습하시면 된다. 저는 5글자로 완벽한 개념이라 그러고, 선생님과 같은 상태를 계속 연습하는 걸 뭐라고 부르게요? 피나는 연습이라. 완벽한 개념과 피나는 연습만이 수능에서 만점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처음 배우는 과정이거든요. 고3 때는 복습이거든요. 제발 부탁인데 고1, 고2 때는 아주 큰 욕심 부리지 말고 어디까지만라도 완벽하게 하자. 완벽한 개념이라도 완벽하게 끝내자. 그리고 개념도 잘 들어봐. 수학적 개념이 있고요, 수능적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개념도 2가지예요. 이거는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 모든 유형서에 나오는 이야기, 모든 개념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수학적 개념이고, 수능적 개념이라는 것은 출제 기간인 평가원이 자주 출제내는 그런 테마들을 잡아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킬러 문제들이나 어려운 4점짜리 문제들을 훨씬 더 원활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교과서에 나오는 이 개념에 한층 업그레이드된 그런 개념을 공부하는 게 수능적 개념이라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이걸 공부하시고 고1, 2 때는 수학적 개념,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 완벽하게 아셔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남을 겁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거조차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고3 3월달을 맞이하기 때문이에요. 알겠습니까? 큰 욕심 내지 말고 뭐만 생각해? 완벽하게 알면 돼. 여러분 중학교 2학년 수학 완벽하게 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천만의 말씀이지.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 알지? 그거 왜 그런지 알아요? 왜 그런지 대부분 몰라요. 그러면 아직 중2 수학을 모르는 거야. 내가 여러분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 중2 중에서 중2 수학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중3 중에서 완벽하게 중3 수학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왜? 우리나라는 중3 때 고2 거 공부하고 중2 때 고1 거 공부하니까. 그리고 고3이 되면 다시 고1 거부터 처음부터 공부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바보 같은 여러분 선배들의 전철을 밟지 말고 오늘을 계기로 수학을 수학답게 공부해. 그것만이 가장 현실적인 만점 받는 방법이에요.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여러분? 난 수학을 왜 배우는지 모르. 34살 주부입니다. 아직까지 고등학교 졸업 이후로 미분을 해본 적이 없군요. 2차 함수를 공부한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군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래? 맞아. 수학 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나 거의 다 뭐라고 답변하는지 아니? 우리나라의 97%는 수학을 공부한 적은 없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을 공부한 적은 있어도 수학을 공부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왜 공부하냐 그러지 마십시오. 당신이 공부했던 거는 수학을 공부한 게 아니다. 그 논리적인 과정으로 완전 새로운 문제, 킬러 문제라고 얘기했었던 얘를 어떻게 연합해서 갈까, 그 논리적인 융합 과정, 주어진 제시된 조건을 가지고 최종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 번도 공부해보지 못했던 친구들이 무슨 수학을 공부했다고 얘기합니까? 조금이라도 막히면 해설지 보면서. 그건 수학이 아니야. 기출문제 푸는 방식을 외운 거지.
그래서 난 그렇게 얘기해요. 수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저한테 질문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질문하지 않습니다. 세상 이치가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수학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될 텐데, 제대로 공부했던 사람은. 그래서 수학을 받아들이는 새로운 세상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은 두 가지 세상이 있다고 생각해. 수학을 제대로 공부했던 친구들과 풀이 방식을 공부했던 친구들, 아예 20대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갈라지게 될 것이다. 수학을 전공하냐 전공하지 않느냐, 여러분 직업이 수학이랑 관련되느냐가 아니라니까. 얼마 전에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뇌를 연구하면서 발표를 했죠. 수학이랑 전혀 상관없는 직업이더라도 학력은 다 똑같아. 똑같은 대학을 출신 학생들, 정확하게 얘기하면 서울대학교 학생, 취업해서 회사를 갔는데 어떤 친구들은 처음부터 두각을 나타내더라. 프로젝트가 주어지면 자기가 주도적으로 그 프로젝트를 하더라. 근데 어떤 친구들은 회사에서 무슨 프로젝트가 주어지면 이거 어떡하지? 이 인터넷 뒤질 생각부터 하죠. 딴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 왜 이렇게 갈릴까? 어떤 애들은 막 하고 어떤 애들은 왜 이럴까? 서울대뿐만 아니라 심지어 대학을 다니지 못했던 친구들 중에서도, 여러분 군대 가보면 금방 느껴요. 학력이랑 생활 태도랑 소위 얘기하는 스마트하다랑은 전혀 상관없다는 걸 금방 느끼실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뭐 하나의 미션만 주어지면 곧바로 자기가 해결을 해.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이러고 있어. 그 차이는 어디서 발생하더라? 고등학교 때 수학을 어떻게 공부했냐에 따라서. 아니,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 그 교수님이 엄청나게 고민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다 따라가 본 거야. 그랬더니 출신 대학도 다 다르고 가정 환경도 다 다르고 다 달라서 공통점, 상관관계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딱 하나의 상관관계를 겨우 발견했다. 그게 뭐냐면, 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 한 문제를 1시간 넘게 고민해 본 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더라. 해설지가 없으면, 최적의 솔루션이 없으면 혼자서 그 솔루션을 찾지 못한 친구들, 남들이 했던 거, 스타 강사가 가르쳤던 방식대로만 풀기 했던 그 사람들, 그런 그룹과 한 문제를 바라봤을 때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누가 이기는지 내가 이기는지 해보자. 이 문제의 접근 방식을 내 스스로 알아내겠다. 한마디로 무에서 유를 창출해내는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사회생활 나와서 어떤 프로젝트가 주어지더라도 어차피 무에서 유를 창출해 나가는 훈련이 돼 있었던 친구들이니까 눈빛, 프로젝트를 바라보는 태도부터 완전 다르다라는 거예요. 정말 동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97%가 되지 말고 3%가 되자. 진짜로 고등학교 졸업해서 나는 수학을 공부했다라고 얘기하자. 기출문제 공부한 게 아니라 수학을 공부했다라고 이야기하자.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시작. 수학 자체를 완벽하게 아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구단 쓰잖아요. 구구단 쓰잖아요. 구구단을 여러분 도구처럼 쓰잖아요. 쓰지. 예를 들어서 3명씩 8줄이 있어. 몇 명 있어? 24명. 여러분이 살면서 24명이라는 것을 구구단을 이용해서 알아냈잖아. 그치? 어떻게 그렇게 수학을 도구화한 거게? 곱셈에 대한 완벽한 이해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 애들은 그런 생각을 못한 애들이 꽤 많아요. 왜? 8324, 38에24는 아는데 38에 24의 의미를 모르니까 3개씩 8번 더하면서 24가 된다는 의미를 모르고 그냥 38에 24라는 음절 자체만 외우고 있어요. 대부분의 97%가 이렇게 음절을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수학을. 그래서 안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38에 24가 IQ랑 상관이 있냐고. 없잖아요. 다 그러한데 가장 어려운 문제까지, 가장 어려운 개념까지 모두 다 앞으로 그러할 것이다. 태도만 살짝만 바꾸면 되는 거야. 나중에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 돼서 아니면 졸업해서 저를 찾아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편지를 써서 찾아와요. 그 편지를 읽어보면 대부분 좋은 기억이 있어서 찾아왔겠니?
나쁜 기억이 이제 좋은 기억이 있어서 저를 찾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를 만나서 수학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갔던 친구들이 저한테 보통 편지를 씁니다. 그도 당연하잖아, 그치? 거기에 시작이 뭘로 시작하게? 고1 때 EBS에서 처음 뵙고 라고 다 시작해요. 그런데 제가 EBS 고1 수학을 최근 7, 8년 동안 전체 커리큘럼을 강의하지 않았어요. 저 7, 8년 만에 예전에 뭐였지? 제목이? 기특한 수학 뭐 이런 거 기본의 튼튼한 기본과 특별한 기본과 특별한 기특한 수학 해가지고 예전에 고1 수학을 찍었다. 7, 8년도 넘었어요. 오랜만에 제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물론 지금 수학의 왕도라고 제 이름 적혀 있는 게 있는데 그건 1학기 부분과 2학기 일부만 전체를 다루진 않았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저와 만날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선생님 첫 시간에 이렇게 시작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때 선생님이 진도는 안 나오고 26분 25초 동안 했었던 처음에는 저 선생님이 미쳤나 생각했습니다. 왜 수업을 안 하지? 왜 혼자서 계속 말만 하지? 왜 그렇게 흥분하셨는지를 그때 어렴풋이 알았고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수학에 진정으로 관심을 가져서 결국 수학으로 원하는 대학을 가는데 불편함 없이 잘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 명을 소개하겠습니다. 얼굴을 비춰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지금 귀여운 척하고 있는 저분은 나이가 30이 넘으신 분입니다. 아이. 어? 왜? 싫어? 그러지 말까요? 네. 몇 살이에요 정확하게? 91년생이요. 나이를 얘기하기 싫으신가 봐요. 저의 수학 파트너, 저의 그 모든 강좌를 여러분 EBS 강좌 뭐 뿐만 아니라 제가 뭐 수업을 한다는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같이 다니는 저의 수학 파트너입니다. 강채민 조교. 그래도 첫 시간인데 그 자막 한번 넣어주세요. 강채민 조교. 지금부터 만들고 있거든 자막. 그러니까 여러분 좀 기다려야지 이름 나와요. 강채민 조교라고 있습니다. 이분이랑 대화하는 방식으로. 이분이 조금 소심해요. 그래서 대답하라 그러면 속삭여요. 자기가 좀 아는 거는 크게 얘기하는데 확신이 없으면 조그만 목소리로 이야기해요. 응? 이쪽 사교육 쪽에서 여러분보다 훨씬 더 나이 많은 그 선배들을 많이 가르쳐 보다가 결국 대한민국 수학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내가 직접 가르치는 것보다는 정세 선생님을 도와드리는 게 훨씬 더 유익하겠구나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때부터 저와 함께하게 된 강채민 조교입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 이름 나왔어. 강채민 조교. 오! 여러분의 입장에서 함께 고1 수학 끝까지 끝장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화이팅해요. 끝났습니까? 네. 강채민 조교였습니다. 같이 한번 하나하나씩 공부해 보도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전체가 개념 끝장내기 맞아요? 이름을 거의 표절했어요. 제가 만든 수학책 이름이랑 상당히 흡사합니다. 이름 뭐라고? 개념 끝장내기. 이 개념 끝장내기는 총 6개 단원, 물론 교과서도 총 6개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고1 수학을 얘기해 드릴게요. 총 6개 단원인데 첫 번째 단원이 다항식이에요. 그 다음에 잘 들어봐. 이것도 알아야 돼. 뭐 배울지는 알아야지. 방정식과 부등식 이런 게 있어요. 방정식과 부등식. 여기는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이에요. 딴 거 공부하지 않아요. 1차 방정식은 중학교 때 끝냈고, 물론 2차 방정식도 중학교 3학년 때 공부했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중학교 3학년 때 2차 방정식 배운 다음에 2차 함수도 배우거든요. 꼭지점 들어봤잖아요. 아,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언제나 설명할 때 여러분 이 개념 강좌, 수능 개념이 아닌 이런 수학적인 개념을 설명하는 지금 이 강좌 같은 고1, 고2 강좌에서는 여러분이 선행학습 하나도 안 했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합니다. 왜? 해봤자 모르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 예습은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복습 위주로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차라리 머릿속을 완전 비우십시오. 내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얼마 전에 저의 그 하고 있는 뭐 그 위너스 클럽이라 그래서 꼴찌에서 1등, 꼴찌에서 거의 만점까지 됐던 친구들을 1년에 한 번씩 상 주는 그런 프로그램 제가 지금 10 몇 년째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축구 선수, 그러니까 1등 대상을 탔어요. 축구 선수였어요. 직업 축구 선수였어요. 중학교 때부터 수학을 아예 보진 않았어요. 초등학교 때까지만 산수 정도 할 줄 알고. 그래서 25살이 됐는데 조금 몸이 안 좋아져서 축구를 그만두게 됐어요. 대학을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딱 1년 공부하고 위너스 대상. 하나 틀렸었나? 완벽한 1등. 그런 친구들도 존재합니다. 그거를 보통은 기적이라 그러죠. 전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누구보다도 1년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갖췄어요. 만약에 그 친구가 어줍잖게 선행학습을 했으면 열심히 듣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어줍잖게 내신 문제집 필수 예제 같은 거, 내가 어떻게 푸는지 알아? 나 이거 어떻게 푸는지 알아? 그 정도의 느낌만 가지고 자만에 빠졌더라면, 나 좀 수학할 줄 아는데 좀 어려운 문제를 좀 공부해야 되지 않아? 이런 느낌이었었다면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 때문에 진정한 수학적인 개념을 머릿속에 넣지 못했을 거예요. 워낙 수학을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차라리 머릿속에 있는 거 다 비우시는 게 좋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공부했었던 당시 다 비우세요. 방정식 다 비우고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수업은 쉽게 설명은 하겠지만 그냥 수학을 포기한 수포자들을 위한 수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기본 정도까지만 만들겠어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만점을 목표로 하는 시작 단계일 뿐이라는 거예요. 전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에게 설명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국에 있는 모든 수학생 중에서 유일한 포지션, 어떤 포지션? 고3인데도 불구하고 니네들은 아무것도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받아들였을 때는 수학을 완전 포기하는 애들도 이해가 된다. 그래서 정말 잘못 알려진 게 그렇다라는 얘기지. 수포자를 위해서 수업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니까. 수포자들이 한 3등급 정도만 나오면 되겠다. 이런 마음을 단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 여러분한테 고등학교 1학년 수업을 오늘 이 시간부터 또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다음 시간부터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머릿속에는 항상 뭐가 있게요? 정승재의 머릿속에는 수능 때 7문제 풀 수 있으려면 여기까지는 완벽하게 알아야 되는데 가지고 가요. 저 여러분 내신 대비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무조건 수능 만점밖에 없어요. 여러분 중간고사 만점 받던 다 틀리면 저는 관심도 없어요. 수능 만점에만 관심 있어요. 전 그런 사람이에요. 할 말이 많으세요. 이제 도형의 방정식이 나와요. 진짜. 여기다 하면 진짜 1학기 끝. 2학기가 되면 4단원, 5단원, 6단원을 배워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학교는. 4단원의 시작이 집합과 명제예요. 참나 진짜. 뭐 이건 쉽다, 이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지 다 모른다라고 생각하라니까. 다시 처음부터 공부하셔야 돼요. 때 묻은 학생들. 선행학습으로. 여기 들어가는 게 함수예요. 선생님 2차 함수 배우잖아요. 전체적인 함수 개념이에요. 함수의 뜻, 합성함수, 역함수의 이야기, 그리고 2차 함수까지 공부하게 돼요. 그리고 6번째가 경우의 수예요.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요게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고, 이름은 지금 현재는 정식 명칭이 뭐게? 수학 2예요. 수학이 지금 영어에 있습니까가 아니라 책 이름 자체가 그냥 수학 2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수학 1, 수학 2, 미분과 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이런 걸 배워요. 그리고 수능 시험은 여기서 직접적으로 출제되는 게 아니라 수학 1, 수학 2,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에서 출제가 돼요. 물론 확률과 통계, 미분과 적분, 기하는 선택 과목 3개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 거고, 모두 다 공부하는 게 수학 1과 수학 2고요. 선택 과목에 미분과 적분이 있다고 해서 수학 1과 수학 2 공통 과목에는 미적분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항함수의 미적분과 초월함수의 미적분이라는 게 있는데, 기본적인 미분의 뜻, 적분의 뜻, 극한의 이야기는 다 공통 과목인 수학 2에서 공부하게 돼요.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장황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수능 직접적인 출제 범위가 얘가 아니라 고1 과정이 아니라 고2 과정이 바로 수능 출제 범위지만, 걔네들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을 모르고서는 한 발짝도 갈 수 없다는 거야.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 모든 거를 다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과목이라고. 이건 그냥 외워라는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그런 과목이라고, 여기가. 그런데 이 중에서 하나라도 구멍이 뚫려 있으면 못해요.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이걸 이렇게 얘기해.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딱 한마디로 정의내릴 때, 우리가 건축가라면, 집 짓는 건축가라면 모래, 시멘트, 콘크리트 뭐 이런 거 있죠. 철골 뭐 이런 거 뭐 있잖아요. 그거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 없이 집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집 지을 수, 그것도 없어요. 근데 100% 얘는 완벽해져야 된다. 제가 여기에서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설명할 때 항상 뭐라 그러는지 아니? 뭐라 그러니, 재민아?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설명할 때 내가 뭐라 그래? 뭐라 그래? 완벽히 알아야 된다고? 아, 진짜 항상 하는 얘기 있는데, 2차 함수 근해 분리할 때 연결 지을 수 있어야 된다고? 미분과 적분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라고 얘기한다. 진짜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2차 함수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여기서 다 암기해요. 이럴 땐 저렇게 볼 저렇게 죠. 근데 3차 함수부터는 워낙 모습이 다양해서, 2차 함수라 해봤자 위로 불러 아래로 불러 밖에 그래프가 없지만 3차 함수, 4차 함수는 워낙 많은 그래프 모습을 띄고 있어서 거기서부터는 암기로는 해결이 안 된다. 진짜 3차 함수를 알고 4차 함수를 공부하려면 그래서 미적분이 필요한 거고, 미분과 적분이라는 것은 다 함수를 해석하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미분과 적분을 하기 위해서는 함수 이야기거든요. 함수의 꽃이 미적분이거든요. 그 함수는 항상 같이 움직이는 게 방정식과 부등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함수를 공부하려면 2차 방정식을 풀 줄 알아야 되고 2차 부등식을 풀 줄 알아야 돼요. 1차 함수를 하려면 1차 방정식을 풀 줄 알고 1차 부등식을 풀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지수, 함수,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처럼 방정식, 부등식, 함수는 항상 같이 배운다고요. 그런데 그 세 개를 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게? 인수분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전개, 곱셈 공식, 식변형 공식, 합과 곱의 이야기, 근각의소의 관계, 이런 이야기를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건데, 그거의 시작이 바로 뭐다? 시작. 일단은 다항식이라는 거야. 도형 공부해 왔습니까? 예스. 언제 배워요? 중학교 2학년 2학기, 중학교 3학년 2학기가 가장 진할 거예요. 삼각형의 닮음 조건, 합동 조건, 원과 접선 이야기, 원의 성질, 원주각, 중심각, 직각삼각형 이야기, 삼각비 뭐 이런. 그거는 도형 자체의 성질을 연구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논증기하라 그러고, 평행선의 성질은 알지만 그 평행선, 다른 말로 직선을 좌표 평면 위에다가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가 Y축, 여기가 X축 이렇게. 그래서 모든 도형을, 원도 원의 성질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원을 좌표 평면상에다가 나타내는 거야. 뭘 이용해서? 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좌표를 가지고 도형을 해석하는 것을 해석기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기하는 논증기하, 해석기하라는 게 있는데, 논증기하를 언제 배우게?
중2, 중3, 2학기 때 배우고요. 해석기하를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도 직선 배우고 원 배우고 하겠지만 점도 배우고 걔네들을 좌표화시켜서 공부하는 거고 좌표 없이 공부하는 게 중학교 도형이었다. 따라서 집중해. 이 도형의 방정식을 완벽하게 하려면 중학교 도형을 알아야 돼요. 근데 따로 공부할 시간 없잖아요. 지금 뭐 따로 공부하려 그래도 처음에야 좀 의지가 있지만 남들 다 고등학교 수학하는데 나 혼자 중학교 하려면 왠지 뒤처진 느낌이 들고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먼저 하죠. 얘 설명할 때는 중학교 도형에서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을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설명할 거거든요. 그때 중학교 도형 하지 말지. 그냥 고등학교 수학만 제대로 하면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논증기하가 바탕이 돼야지만 해석기하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수학의 재료들을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집합과 명제는 뭐 수학의 시작이죠. 뭐 집합이 뭐냐, 명제가 뭐냐, 참과 거짓을 뭐 구별할 거나 집합 원소들을 모아둔 것이잖아요.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원소들을 모아둔 게 집합이라 그러는데 이 개념들은 집합과 명제는 선생님 고1 때만 나오고 고2 때부터 안 나온다면서요가 아니라 모든 단원에 다 들어있는 게 집합과 명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수학의 기본. 그래서 예전만 하더라도 제 나이 또래는 말할 것도 없고 7차 교육 과정만 하더라도 고등학교 수학의 시작은 항상 뭐였게? 집합이었어요. 최민희도 그랬나? 집합부터 배웠지가. 근데 그게 지금은 좀 약간 바뀌었을 뿐이라고. 정말 중요한 집합과 명제. 그리고 함수 말할 것도 없죠. 미적분의 시작. 그 다음에 경우의 수는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고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조금 중요한 것은 얘네들은 그래도 중학교 수학이 어느 정도 지식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중학교 수학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완전 새로운 파트. 중학교 때도 경우의 수가 나오고 초등학교 때도 경우의 수가 나오지만 합의 법칙, 고배 법칙이라는 이유로 혁명과 같은 일이 발생해요. 경우의 수를 구하는데 아주 짧게 모든 액션들을 다 분해해서 경우의 수를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거기에 관련돼서 공부를 하게 되고 나중에 확률과 통계를 제일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 확률과 통계입니다. 대략 60%의 학생들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데 당연히 확률과 통계의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경우의 수 파트다. 그래서 완전 다른 파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고등학교 1학년 1년간 이 6개의 단원을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벌써 42분 45초가 되었네요. 아니나 다를까 첫 시간은 여전히 고3 수업을 하던 고1 수업을 하던 정말 중요한 것은 수학을 받아들이는 attitude, 태도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도 여러분 똑같이 원래 공부했던 그 수학 문제 풀이 방식으로 공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43분이나 걸쳐서 이렇게 EBS 제1강에서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주 극히 일부분은 내가 무슨 말 하는지를 알아듣는 친구가 있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처음부터 제대로 공부해서 고등학교 3년 내내 수학 때문에 고생하지 않았다. 수학 때문에 고생한 일이 전혀 없는 친구들이 분명히 존재하더라는 얘기야. 그 친구들에게 빛이 되기 위해서, 그 친구들에게 희망이 되기 위해서 이 아까운 43분 42초를 투자했습니다. 제발 여러분들은 그 일부분의 학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잔소리 없는 다항식 제1강부터 본격적인 우리의 이 아름다운 수학의 역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